우선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오늘은 가능하면 이론편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신 후에 괜찮다, 실습편도 좀 필요한다, 그렇게 나중에 이 얘기가 있으면 또 당연히 이어서 실습편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습 방법을 항상 상호학습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학습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고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데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 제일 좀 상호학습 방법을 쓰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도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호학습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혹시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누굴까요? 엄청 유명한 동양의 할아버지세요. 답이 나왔어요. 공자입니다, 공자. 가끔 제가 나가면 거기서 자신있게 당군 말해가지고 그분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그러는데 당군이 아니고요, 공자 할아버지입니다. 공자 할아버지가 학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요, 본 것은 기억되는데 땡땡땡이 있는데 여기 땡땡땡이 들어가면 뭘까요? 네. 참고로 저와 오늘 이게 수업하실 때는 주고받거니 하고요. 질문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막 이야기하셔도 틀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해본 거. 좋습니다. 직접 해본 것은 이해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공자님이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밝혀졌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강의로만 들으시잖아요. 내일 되면 몇 프로 기억날까요? 50%, 또 30%, 10%. 네, 제가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왜 대학을 가느냐라는 여기서 이제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학습 방법이 학습에 이룰수록 필요하게 됩니다. 100개를 들려줬을 때 다음날 몇 프로 기억나는지를 연구조사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강의를 듣는 거는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5%.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내일 되면 5%밖에 기억 안 나요. 10% 기억나는 거는 읽기입니다. 솔직히 빨간 거는 크게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거는 이제 푸른색이죠. 75%가 바로 공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직접 해보시기는 그래도 100개를 들으면 75개, 10개 들으면 7개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망의 90%가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이게 최고의 학습 방법이죠. 뭘까요? 네. 가르치기. 좋네요. 정답입니다. 서로 설명하고 가르쳐 봤을 때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봤을 때 90% 이상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트 학습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 킹시드 세미나를 들어보니 상당히 많은 학습 방법이 이 서로 설명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 학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서로 설명하기 학습 방법으로 오늘 2시간 진행하려고요. 그래서 되게 짝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른 혼자 앉으신 분은 2명씩 짝꿍을 하고 악수를 하셔야 돼요. 2명 짝을 지어주셔야 돼요. 앞뒤도 괜찮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친해지면 됩니다. 네, 악수를 하시고, 네, 잘 부탁한다 이렇게 악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악수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악수하셨으면 자,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자, 악수하셨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기신 분 요번 2시간 동안 형님입니다. 형님의 특권은 우선 쉬는 시간 되시면 9분들은 형님께 물 한잔씩 부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따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형님이 먼저 아우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서 질문을 하고요. 물론 형님 아우가 대답을 하고 이어서 아우도 질문하세요. 어차피 질문을 주고 보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질문을 먼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인생관리 시스템을 해보는데요. 우선 현재 나의 수준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첫 장에 넘기시면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첫 장 뒷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읽으시면서 제가 시간은 많이 안 드릴 겁니다. 한 2분에서 3분만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읽어보시고 나한테 해당하는 거, 이거는 내 얘기랑 비슷하다 싶으면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뭐 막 깊이 있고 묵상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이거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혹시 본인이 2개 이하만 체크했다 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면 다른 사람들 시험 드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 오늘 강의 안 드셔야 돼요. 하산하셔야 돼요. 충분히 지금 인생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한 5개 정도, 5개 이하. 이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6개 이상 손 들어주세요. 6개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수업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를 제가 확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5, 6개고요. 한 7개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체크했어요. 전부 다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인생 관리가 진짜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진단지를 발견한 게 한 8년 전, 9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인생이 엄청 제가 힘든 시간을 거칠 때 제가 이 진단지를 보고 체크한 후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농구의 하루인데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발견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농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하루를 끝이 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농부에. 자, 시간은 제가 또 1분 드릴 테니까 형님이 아우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 농부의 질문, 문제는 뭐였을지 잠깐만 두 분께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분만 토론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신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였죠? 집중하세요.
많이 이야기 나눠보면 주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획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질문하니까 이런 분이 있으세요. 농부가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농부가 그 농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돼요. 그건 바뀔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농부는 계획적이지 못했고요. 즉흥적입니다. 각자 보러 갔다가 나무하러 갔다가 처음에 뭐 하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트랙터에 기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 일은 전혀 생각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리고 하나를 끝까지 못하는 총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인생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 나누기죠. 전형적인 저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데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첫 직장은 한국농민협회라고 교육 컨설팅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제 4년차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일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아기를 이제 낳아서 이제 제가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몇 년 전인데 원래 8살, 6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은 점점점 바빠지고요. 엄청 바빠져요. 그런데 가정은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많아서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싶고 가정에서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은 저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증 얘기를 잘 못하지만 아주 신실한 불교 집안에서 아주 태어나가지고 저의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 불공을 계속 드리세요. 저희 외삼촌은 절 주지 스님 출신이라서 불교 TV에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 성경 공부를 군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제대할 때쯤에 저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누나가 서울에 신촌에 있는 조그만 대처교회 하나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되는데 누나가 전도해서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해서 제가 이제 누나 따라 그 교회를 가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기존에 있었던 나름 개인의 꿈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그 목표, 되게 서러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아주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에 대한 비전도 생기고 꿈도 생겼어요. 그래서 나름 대학생 때는 엄청 사업도 많이 하고 저는 서강대를 나왔었는데요. 학교 전체 기독교 연합 회장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어쨌든 열심히 이 학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구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얍삽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직장을 구할 때 청년 대학생 때 이제 직장을 구하니까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가능하면 빨리 마치고 일은 좀 적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영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엄청 신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붙었어요. 한 군데 문제를 저기 딱 붙어가지고 저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웬걸요? 무지하게 바빠요. 출장은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술도 안 마시죠. 사회 정치도 안 하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는 되게 찝찝하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렇게 사업하고 셀 리더도 막 하다가 이제는 직장에서 바빠서 잘 영혼도 못 챙기고 가정에 아이들과 와이프도 못 챙기고 총체적으로 낭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 엉망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직장을 옮겨야겠습니다. 옮기거나 관두거나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금식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때는 너무 절박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내 마음이 확실해졌는데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줘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이걸 실망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 친한 후배 한 명이 늘 저한테 좋은 메시지 같은 거, 좋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메시지가 있으면 MP3에 담아서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걔 MP3나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들었는데 거기 선교사님 메시지가 저한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랑 비슷했다고. 그분도 엄청 훈련받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시는데 그 전에 배웠던 훈련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완전히 현장에서 승리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보면서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냐면 재현아, 네가 학회사를 그만두고 영혼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진짜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 거냐. 니처럼 세상 속에서 완전히 시스템과 세상 돈의 노예가 돼서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기 급한 사람들이다. 네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 사역해야 되는데 네가 그 안에서 승리해본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그렇게 도망치듯 나와서 네가 뭐 하겠냐 이러는 거야. 되게 그게 하는 말씀이라는 게 잘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 생각과 다르네 이래가지고 당연히 항상 하나님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려서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강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도저히 이 세 딸을 챙길 수가 없게 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안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제 멘토 중에 한 명이 중요한 저한테 이제 코칭을 해줬는데 지금 네가 고민하는 거 네만 고민하는 거 아니다. 전에 분명히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놨다. 저는 그걸 잘 찾아서 연구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중에 말씀 하나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구나라는 말씀이 좀 크게 와닿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망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승리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능력에 대해서 깨닫기에 집중해서 연구를 한 결과 어떻게 하면 농부처럼 살지 않고 내 삶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그때 한 9년 전에 집중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전에는요. 저는 회사에서 항상 주 3회 이상 야근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주말에 노트북 들고 가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 없죠. 운동, 자기개발, 기도, 묵상 이런 시간 거의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제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현재는요 6시 반이면 웬만하면 퇴근을 하고요. 가족과 정기적으로 여행 다니고요. 운동은 매일 1시간 정도, 저보다 40분 정도 하고요. 자기개발 2시간 정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온전히 제 영과 또 제 꿈과 관련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된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하우들을 오늘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의 특징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시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간 어떤 특징이죠? 네? 시작을 간다. 좋습니다. 또? 공평하다. 네? 공평하다. 누구에나 똑같이 주어져 있죠. 공평하다. 또? 돌아오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죠. 또? 잡을 수 없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짜진 않았지만 보세요. 한영되고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의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의 특징을 잘 봤을 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보세요. 시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수가 없고 감사합니다. 우와, 정답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관리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 개념이 이겁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만 한탄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은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적 현상에 무조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신인 하나님만이 컨트롤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독립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까 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자신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겁니다. 관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지를 나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쏟는 것에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지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가방이나 지갑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둔 영역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정리정돈에 관심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리정돈에 시간을 써서 거기에 변화가 생겨요. 내가 자동차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로 뭐 서칭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제 시승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차를 사게 되죠. 결과적으로 관심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관리하게 되고 내 시간은 저절로 거기에 맞춰서 배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관리 이름을 안 쓰고요. 저는 이거를 인생 관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시간 관리라고 안 했고요. 인생 관리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사실 시간 관리라는 말은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알고 있는 내 인생, 내 관심,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심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아까 진단해 보신 거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는 바로 내가 얼마나 관심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해 본 겁니다. 체크하면 한 게 많을수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농부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정말 능해요. 다이어리 쓰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건 다이어리 쓸 때 막 필링 내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행이 안 돼요. 추진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이 사람도 관심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지 좋아하는 일 말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다른 건 엉망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관리에 대해서 개념이 잡힌 후에 항상 탁월한 인생관리자도 있어요. 훈련하지 않고 이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늘 관찰하는데 제 친한 후배, 저랑 같이 일하는 한 3년 후배인데 그 친구는 제가 본 거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예요. 정말 일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인생관리자예요. 정말 일을 빨리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혼자 자취를 하는데요. 생활이 관리가 안 돼요. 일단은 생활 요금 있잖아요.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런 거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내요. 안 내서 거의 빨간 딱지가 붙을 때쯤 겨우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 고르게 잘 관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렵고 중요한 일은 피하거나 밀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학생들 마찬가지죠. 매일 예습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도 매일 하루에 배운 걸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서 시험 기간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벼락치기 안 하고 이렇게 늘 평안하게 그렇게 시험 치러 가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자꾸 피하거나 잃어버려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보고서 쓰는 거 같아요. 대학생이시면 레포트 쓰는 거, 뭐 새로운 개선안을 만드는 거, 이런 어렵고 중요한 일 있으면 피해버려요. 이거 전부 다 관심관리가 안 돼서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탁월한 관리자들이 있어요. 인생관리자. 이 사람들도 일단 여유가 있어요. 그 농부처럼 막 저도 완전 농부였습니다.
뛰어다녀. 헐떡이며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유가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미리 일을 끝내놓고 있어요. 제가 인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만들기 시작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은 도움을 주고 저한테 벤치마킹 대상이 된 사람이 제 첫 번째 직장 사수였어요. 근데 그분은 일단 저는 그분이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할 일, 많이 봐야 일주일, 내 다음 주에 할 일 정도만 이제 체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 옆에 앉았는데 사수인데 저한테 문득문득 야,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라. 다음 분 뒤에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야, 연말에 이런 거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이런 거를 막 물어봐요. 저는 저 사람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지금 매일 그 일주일 하기도 바쁜데.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과 삶의 조화가 있어요. 그분 아직도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제 이제 형이에요. 다른 회사 가요. 형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대신 뭐 다이빙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신기하게 그 일을 그렇게 그 사람들 일은 정말 많아요. 근데 빨리 끝내고요. 일을 끝내고 다이빙도 하고 자기 취미를 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일과 신앙을 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앙만 좋아서 또 안 맞고요. 일에 빠져서 아니에요. 일과 신앙이 같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거는 동일한 선상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죠. 일 잘한다고 신앙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바르게 신앙이 좋으면 일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부하지 못했던 집중하면 하기로 한 거는 완기를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천재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농부니까. 나는 하루하루 그냥 이 머리 좋으니까 천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책과 또 여러 가지 관찰과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준 거는 이런 사람들은요. 탁월한 시간관리, 인생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아까 인생은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관리한다 그랬죠. 아까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나도 좋은 시스템을 갖추면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오는 거죠.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집중을 해봤어요.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 시스템은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시스템이 좋아. 우리 회사 인사 시스템이 괜찮아.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무슨 시스템 안 좋았는데 시스템은 뭘까요? 혹시 틀. 맞습니다. 또 우선 사전적 의미는 읽어봐도 뭔지 잘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아웃풋이 있는데 결과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풋을 넣어요. 이렇게 재료 같은 걸 인풋 넣죠. 근데 그 인풋을 프로세스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이 아웃풋 결과물을 피드백이 프로세스로 해주고 인풋을 줘서 이게 유기체로 아까 누가 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유기체가 틀로 속에서 돌면서 얻고자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시스템의 예는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몸이 아주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인풋은 뭘까요? 먹는 거죠. 음식물 먹어요. 그럼 프로세스는 뭘까요? 소화를 하죠. 그럼 아웃풋은 뭘까요? 똥, 뭐 이거 배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똥을 누기 위해서 먹지 않잖아요. 우리 왜 먹죠? 에너지. 아웃풋은 에너지입니다. 제 여러 강의를 가지고 큰 소리로 똥 그러시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목적은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시스템의 예죠. 이런 것도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죠. 스마트폰.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죠. 인풋으로. 스마트폰에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데 입력창을 치잖아요. 그러면 입력되면 그 CPU에서 프레스가 돌아서 아웃풋으로 화면에 착 보이는 거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만드는데 투자 비용이 듭니다.
공짜가 없어요. 시스템은 항상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이든 비용이든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시스템은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기억나세요? 대우라고 이렇게. 요게 참이면 요거를 또 뒤집어도 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결과물을 얻고 있다면 나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스템은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냥 한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뭐 앱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시스템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한 이유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인생관리 시스템도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2시간 정도 투자하시는 거.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연습과 뭐 이게 좀 필요해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저도 7년 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차 제 버전 1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8년째, 9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 시스템이 버전업이 됐어요. 뭐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생관리 시스템을 라이프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 시스템.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그리고요, 그 인생을 향해서 계속 성장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앞자만 따서 LED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있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LED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인생관리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자, 시스템 개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생관리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요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관리 시스템에서 인풋은 뭘까요? 인풋.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내가 인풋으로 투자해야 될 거는 뭘까요? 아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내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할 건지 첫 번째 인풋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나의 관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이 들어오는 관심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게요, 지속하고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지속이 안 되죠. 지속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한 일주일은 바짝해요. 그럼 끝나버려요. 아니면 집중적이지 못해요. 밥을 한 반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늘 95%를 먹으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우리 제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우리 다 영어 관심, 저도 영어 엄청 관심이에요. 그런데 지속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 실력이 안 늘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럼 영어는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심고 뿌리는 그 열매 맺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심을 잘 정리해서 지속하고 집중하면 아웃풋은 뭘까요?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요? 저는 이겁니다.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고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미션은 작은 것을 순종하라였어요. 하루를 잘 살면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하루를 제가 온전히 잘 살면 그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1년치 인생이 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인생관리 시스템의 아웃풋은 아주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하루는요, 이런 인풋과 프로세스 때문에 좋은 습관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루는요, 우리가 가진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냥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관리 시스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님 동생 간 오늘 제가 배울 이야기 인생관리 시스템 3단계가 뭔지 형님이 먼저 아우버에게 물어봐세요. 아우버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우가 또 이어서 형님에서 모두 서로 주고받고 잠깐만 설명해서 3단계가 뭔지 잠깐 설명하고 보세요. 자, 이해하고 설명해 보셔야 내일 기억이 나세요. 자, 생활 시스템 3단계 뭐였죠? 힘든 거 그냥 한번 요거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시간은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형님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아웃컷 본인 이야기할 다음에 형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서로 설명해 봐야 이해가 되고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갑자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선 인풋은 뭐였죠? 네, 관심이 에너지입니다. 내 관심을, 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건지.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했죠? 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집중적. 단어가 두 개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고요. 세 번째, 아웃풋은 뭐죠? 그럼 결과는? 네,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교훈 습관으로 가득 찬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성공적인 하루만 살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원했던 하루를 뿌듯하게 살고 그 잠자리에 들면 그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일이 기대돼요. 아, 오늘 같은 하루를 또 내일 살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농부처럼 살았어요. 한숨, 깊은 한숨으로 집에 가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 하루에 그 무거운 짐을 얹고 하루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계획했던 거에 90% 이상은 항상 웬만큼 끝내고 가뿐한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막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관심관리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농부였던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되면 진짜 여러분 다 돼요. 자, 그럼 이제 1단계 관심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요 3단계를 할 겁니다. 한 단계. 우선 첫 번째 관심관리는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 필기하면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는 제가 목사님 통해서 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쓰는 거에 시간을 하지 말고 그냥 근데 기억하기 위해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따라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선 관심관리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쓸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죠. 관심, 오케이, 알았어. 관심 관리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기존에 혹시 회사를 다녔거나 뭐 이렇게 학창시절, 대학교 시절 때 제일 많이 썼던 제 투두리스트 일 목록 정리하는 그런 툴이 있어요. 혹시 시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 어떤 거 쓰시는 거 있으세요? 네, 프랭클린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했고 영향력을 준 그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치 있는 것부터 할 것인가를 결정한 건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축이 두 가지예요.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걸로 축을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지죠. A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거. B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A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지 말거나 버리거나 해야 될 건 뭐죠? B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B와 C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B는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해요. 근데 C는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해요. 자, 나는 B부터 하겠다. 나는 B부터 한다.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C부터 한다.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지금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문제다, 저걸 문제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직장 가서 직장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손을 닫을까요? C에 닫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B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랭클린 스티븐 코브도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B부터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이게 급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대학생활 내내 제가 이거 그리고 첫 직장 들어가서 한 4년까지 사실 이걸로 제 시간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써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우선 오늘 해야 할 목록을 쫙 써요. 그 다음에 이게 A인가 이게 B인가 이게 C인가 하면 거기서 일단 시간이 걸려요. 그걸 내가 평가하는데 이게 A인가 이거 B인가 거기서 막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A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B하고 C가 있는데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A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긴급하지 않은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리로 와요. 점점 긴급해져. 긴급한 이게 A가 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시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라와요. 이렇게. 나중에 진짜 긴급하면 그것도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A만 하고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하고 농구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다 중요하고 다 긴급한 거예요. 늘 쫓으면서 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B하고 C로 미는 순간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일 해야 이거는 다음에 해야지 하고 오히려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되게 괜찮은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할 건데요. 바로 투두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필요 없어요.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만 결정하는 거예요.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미루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적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하겠다고 가지를 펼치는 것도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만들 건 이거만 할 거예요. 투두리스트.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제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드리자고 한다면 인생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려면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다 해버리면 돼요.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거 다 하는 하루를 살면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90%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하고 싶고 하는 건데 전에 같았으면 야근에 쫓아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긴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평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저는 투두리스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직장생활하면서 얻었어요. 알게 됐어요. 제가 학생 때 이걸 알았다면 공부를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여기 학생들이 좀 있는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마인드맵은요 우선 어떤 거냐면 생각을 펼치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토니 부잔이라는 어떤 천재학자가 발명했다기보다는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생각을 펼치고 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개발했는데요. 정말 생각을 정리를 잘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고 머리가 복잡고 새로운 걸 생각해야 되고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마인드맵을 펼치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과정 개발을 하거나 강의를 시나리오를 짜거나 교육 행사를 기획하거나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항상 마인드맵을 먼저 펼칩니다. 그러면 진짜 술술술 정리가 돼요. 그런데 마인드맵 하면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중심 이미지를 그려요. 내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심 이미지를 보통 주먹 크기 정도로 그린 다음에
가지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칩니다. 주가지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와 관련된 가장 주된 생각 5개 정도를 치고요. 그 위에다가 키워드를 씁니다.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주가지에서 이어서 나오는 걸 부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같이 그리는 거죠. 자, 이게 왜 최고의 그 두뇌를 활용한 이 기록법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법은 다 우리 뇌 한쪽만 쓰고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의 왼쪽 좌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뇌들 같이 써요. 우뇌를 언제 쓰냐면 그림을 그리고 그럴 때 우뇌가 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좌뇌우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창의력도 훨씬 발현이 되고요. 나중에 기억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제가 오늘 너무나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인드맵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세로로 둘까요? 가로로 둘까요? 세로? 가로. 왜 가로로 둘까요? 가지가 펴지기 위해서. 맞습니다. 방사형으로 생각이 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눈이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진짜 우리 눈이 이렇게 다녔으면 생각나요. 눈이 가로로 두께 다녔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인식하기 가장 좋은 거는 가로입니다. 한 번에 사진 찍듯이 확 잡아치는 인식 방법은 가로입니다. 이 세상 바로 TV, PPT 뭐 그런 거 다 가로예요. 한눈에 쳐보면 물론 논리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가로지만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가로로 내 뇌가 가장 빨리 인식하고 잘 퍼들어 나가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종이를 가로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날짜하고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뒤에 장 넘기세요. 그러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로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다가 날짜하고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 날짜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네. 날짜하고 이름을 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중심 이미지를 작성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그려놨어요. 중심 이미지 그려놨고 주 과지도 3개를 쳐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한 게 글자를 먼저 써요? 선을 먼저 꺼요? 선을 먼저 긋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쓰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마인드맵의 가장 중요한 건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글씨를 쓰는 건 뭘까요? 좌뇌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우뇌인데 사실 마인드맵에서 그림 그리자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을 이렇게 쫙 치잖아요. 난치듯이 쫙 선을 치면 우뇌가 발동을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네요. 우선은 물론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더 그려도 되지만 선을 먼저 이렇게 쫙 치면 우뇌가 어느 정도 자극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뻗어나요. 그래서 쓰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실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글씨를 쓰고 선을 긋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선을 긋고 한번 글씨를 써보세요. 그러면 더 생각이 잘 뻗어나요. 자, 그래서 관심과 관련이 목록을 지금 제가 잠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축을 다 골고루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개발이고요. 우리는 꾸준히 우리를 개발하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혼 육을 다 훈련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가정하고 재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죠. 일, 직장생활, 신앙생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가지를 뻘쳐 보는 건데요. 제 거를 간단히 우선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개발을 저는 3파트로 나눴어요. 좀 더 있긴 한데 우선 중요한 건 영혼육입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영혼육이 다 고르게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요. 불신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제 훈련 관심 영역이고요. 혼적인 거는 영어 공부하고 제가 이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거고요. 근데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몸무게 컨디션, 근육 운동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제 관심의 영역이고요. 네트워크 관리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요. 여기 꿈의 성장이라는 전 대안학교 관련돼서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관련된 제 꿈과 관련된 자기개발 영역이 있고요. 가족은 저희 집안은 아직
처가도 그렇고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게 있어서 우리 가족들 전도, 가족 예배, 자녀교육 어둠에 그리는 거, 뭐 추억 만들기, 가정과 우리 가정에 관련된 제 관심 목록이고요. 회사는 사회생활은 회사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 할 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을 다 써보는 겁니다. 영혼유, 자기개발 관련해서는 또는 가정, 결혼하셨으면 남편, 아내, 자식, 또 우리 원래 부모님, 그리고 회사 일 하시면 회사,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서 관련해서 본인의 관심 영역을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 7분 드릴 테니까요. 7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지금 마인드맵에 최대한 가지를 치고 써볼 텐데요. 제가 5분 줬을 때 50개 이상 쓰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7분이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우선 퀄리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양을 많이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일단 많이 한번 내가 생각하는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은 7분 드릴 테니까 7분 동안 최대한 한번 써보세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활발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표정이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죠?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거랑 마인드맵을 그래서 정리해보는 건 다르고요.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거랑 남에게 이야기해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더 내가 정리가 되고요. 또 남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얼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네 가지에 쳐도 돼요. 우리는 항상 배우면 됩니다. 좋은 걸 벤치마킹하면 돼요. 자, 그런데 관심관리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심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육체의 에너지와 하루에 24시간이나 한정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가능한 가지를 많이 펼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씩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농가를 갔을 때 이게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농부 아저씨가 전지가위를 주면서 포도 가지 이렇게 생긴 건 다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멀쩡하고 병충해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왜 자르냐고 했더니 그 농부 아저씨가 이거 안 잘라주면 영양분이 다 퍼져가지고 상품으로 쓸 수 있는 포도가 하나도 안 맺힌다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실하고 굵은 상품이 될 수 있는 포도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현재는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걸 일단 정리하고요. 나중에는 자꾸 쳐다보면 이걸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 수많은 가지 중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지우고 필요하면 또 더 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열매를 얻습니다. 이 관심관리 원칙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고 집중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속적이고 집중적이고 또 나의 그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선 자주 봐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오늘 쓰신 거 있잖아요. 마인드맵. 휴대폰으로 사진 좀 다 찍으세요. 지금 이따 쉬는 시간 되면 다 이것도 내일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릴 수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진을 찍어놓으면 제일 안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네, 변기에 뭐죠? 파리.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남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남자들 공중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 절규가 붙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당신의 인격입니다. 별별이 담겨 있어요. 창피한 얘기지. 왜냐하면 그 엄청 튀어요. 남자들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한데 그런 거 많이 붙어 있다고 행동에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 안 생깁니다. 그런 것에 붙여놔도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 인간 심리를 잘 봤더니 요 파리 한 마리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목표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지면 행동이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결심만 안 돼요. 눈에 보이고 아주 뚜렷한 가시적인 목표가 딱 있으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막 중요한 표어들을 붙여놓는 이유가 그거를 보고 볼 때마다 마음에 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파리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 쓰신 거를요, 저는 매일 봅니다. 저는 제 관심 목록 리스트를 제 인생관리 시스템에 언제 넣냐면 전철 타고 회사 가는 길에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요 시스템으로 봐요. 아까 누군가 마인드맵 시스템 쓰고 계시던데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그런데 제일 추천할 만한 게 띵크와이즈라는 띵크와이즈. 그 지혜롭게 생각지 띵크와이즈인데요. 저는 이 회사에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스마트폰은 다 공짜예요. 지금 제가 쉬는 시간 될 때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이거 까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관심관리 리스트를 이따 쉬는 시간 그냥 보여줄게요. 어떤 거냐면 저는 매월 관심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철 타고 출근하는 시간에 많이 가고 하루에 5분씩만 가요. 그러면 저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아 맞아, 난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러다 보면 아 맞아,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아버지한테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오늘 이번 달에 집중 제 관심 리스트는 아버지 전도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아버지 전도가 계속 저한테 있어요, 가시에. 그러면 오늘 갑자기 마음 확 일어나는가. 그러면 카톡 보내고 또 기도하게 되고. 자주 봐야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기분 엄청 좋아졌는데 이거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계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거를 다 쓰셨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왜 잘 안 될까요?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진짜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좀 물어보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바쁘고 게을러져.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나 너무 바쁘다. 지금 다른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가사 일을 너무 바쁘다. 뭐 이것저것 다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에너지가 나는 게을러가지고 도저히 이건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고 싶은 건데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과정의 제목이 뭐였죠? 과정의 제목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인생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잡아도 돼요. 미루는 습관이 이유가 뭐고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만 찾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이 시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왜 미룰까요? 왜 미룰까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거기 혹시 이런 거 쓰실 거야.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기 쓰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뭐 수영하기, 뭐 말씀 30분 이상 읽기, 뭐 이처럼 기도하기, 1년에 한 명 불신자 전도하기, 막 이런 거 다 적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미룰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말 바쁘고 게을러도 안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보면 진짜 그 차장님 진짜 야근도 많이 하시고 늘 바빠요. 그런데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그럼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그 야구를 보고 아니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전철안에서 막 레벨업을 올리고 막 경험치를 쌓고 뭐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미루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뭘까요? 좋아하는 거는 안 미뤄요. 근데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고 싶지만 안 좋아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100세 이상을 진짜 하나님 주신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진짜 운동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혹시 여기서 운동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저항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큐티를 보고 말씀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항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저항이 오고 매일 예습 복습해야 되는 거 학생들. 나 매일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저항 때문에. 근데 이 저항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항이 클수록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저항이 크면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치 있는 일일수록 저항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일들이 저항만 낮다면 우리는 그런 거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치 있는 일들은 저항이 크고요. 가치 없는 거는 저항이 낮아요. 근데 저항이 큰 거랑 저항이 낮은 거 두 개가 부딪히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저항이 낮은 거 봐요.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다 경험했어요.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시험 공부 전에 뭐 해요? 책상 정리 그렇게 해요. 책상 정리. 평상시에 안 하다가 왜냐하면 시험 공부보다는 책상 정리가 훨씬 저항이 낮거든요. 근데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항 낮은 것만 해요. 하루 종일 사소한 것만 계속해요. 정작 가치 있고 중요한 건 자꾸 밀어요. 지금 저는 회사 일을 하니까 예전 같으면 전화 받고 뭐 아주 간단한 일만 낮에 계속해요. 보고서 쓰고 뭐 과정 개발하는 거는 자꾸 저녁으로 밀어요. 일단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죠. 하고 막 가치 낮은 것만 실컷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작은 것부터 자꾸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은 점점 커져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미루다 보면 저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져서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 바로 전날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항이 이빨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회사 보고서도요. 계속 쓰는 걸 미루고 학교에 소스 쓰는 것도 미루고 청소하는 것도 미루고 그래서 뭐 나중에 손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장, 농장 뭐 우리 정리 안 된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저항이 커져서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고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저항은 언제 작아질까요? 저항은 실천하면 작아집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저항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쁜 소식은 실천하면 저항 작아져요. 자, 그래서 저항이 딱 생기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부담이 자꾸 와요.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부담, 매일 책 30분 이상 읽어야 된다는 부담, 운동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부담이 딱 올 때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요. 아, 이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해야 되는구나라고 취해야 될 신호를 여겨야 돼요. 그렇게 저항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사소한 것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항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 기대서 리모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저항 제일 없는 거 같아요. 이건 2시간, 3시간 막 할 수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 진짜 낮아요. 근데 아무 가치 없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관리해야 돼요. 저항 관리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소한 것으로 가득 찼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다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평가를 받을 때 나도 울고 예수님도 운대요. 왜 웃냐면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을 펼쳐놓고요. 예수님이 재현아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은 이거였다고 두 개 펼쳐놓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죠. 아, 예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냐고. 이런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다고. 저는 이렇게만 못 살고 엄청 울고요.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너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맘대로 살다 괜찮아요. 이렇게 엄청.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항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거죠. 아,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 진짜 내 계획 충분히 이뤘구나. 이런 거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항을 관리해야 돼요. 저항을 관리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사소한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항을 관리한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5분만 쉴게요. 5분만 잠깐 쉬고 할 게 많으니까 5분만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5분만 잠깐 쉬겠습니다. 5분 동안 혹시 그 휴대폰이 있으신 분들은 띵크와이즈라는 거 한번 찾아서 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